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다시 전염병 발병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아이가 발열과 기침, 심지어 폐가 하얗게 변하는 큰 면적의 백패까지 나타나고 병원은 환자들로 길게 늘어서 일부 병원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푸젠성 공식 웨이보 푸젠성 전문은 21일 정오 푸저우의 한 어린이가 고열로 실신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틱톡 계정 이것이 산동은 18일 산동성 쩌우핑에서 남자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자 몸이 축 늘어져 전동차에서 떨어진 뒤 의식을 잃었다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웨이보의 한 네티즌은 내 동료 아들이 갓 대학에 입학했는데 지난 일요일 중증 폐렴으로 응급치료했지만 살릴 수 없었다. 금요일 학교에서 돌아온 뒤 열과 기침이 있었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 호흡곤란을 느껴 중일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때 폐는 이미 절반이 하얗게 변했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응급처치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질병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5살 나이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정도로 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각지에서 대량의 어린이 백패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전염병이 9월부터 확산돼 공식적으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고 말해왔으나 이후 전문가들이 나서서 여러 바이러스가 혼합돼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갑자기 웨이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RSV로 약칭되는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의 약자로 독감보다 전염성이 2.5배 높은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어린 영유아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루이진 대만질병통제소 부서장은 지난 24일 중국에서 발생한 독감 전염병은 지난 3년 같은 기간 2.5배로 지난해 말 코로나19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염병의 20에서 30%만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뿐 다른 병원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어 부서장은 대만질병통제소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전 코로나19의 반복을 우려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감염병학회도 이번 주 조금 일찍부터 이틀 연속 중국 어린이들에게 미확인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미확인 폐렴은 공식 명칭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다르다고 합니다. 국제감염병학회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 발생을 파악한 최초 기관 중 하나입니다. 중화민국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소는 중국에서 5가지 병원체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하는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곰팡이,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이데노바이러스, 코로나19 등으로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인도, 영국 등은 중국의 정체불명 폐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발표한 특별 기고문에서 이번 전염병은 매우 맹렬하다며 모든 사람이 경계를 늦추지 않길 바란다. 왜냐하면 역병의 진실에 중공은 항상 불투명하고 숨기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해 사스가 터졌을 때 중공은 먼저 전염병을 숨겼고 당시 최고 권력자 장쩌민은 사스가 발생하는 곳마다 현지 관리들을 해임하라고 명령하고 전염병 데이터 공개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결국 전염병은 전국, 동남아, 심지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했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중공 당국에 의해 은폐됐습니다. 2019년 말 중공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중공은 같은 은폐 수법을 사용해 리운양 의사를 포함한 8명의 내부 고발자를 소환하여 질책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의료진을 집단으로 침묵시켰습니다. 민중을 속이기 위해 중공은 2020년 1월 12일 베이징 대학의 소위 전문가라는 왕광파를 TV에 내보내 이 전염병이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광파는 말한 지 나흘 만에 감염됐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한 당국은 심지어 만가연, 즉 만가정의 잔치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접촉으로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됐고 중공은 어쩔 수 없이 의용 전문가 종난산을 파견하여 전염병의 인간 전염과 의료진 감염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중공은 우한 지역 폐쇄를 황급히 발표했지만
바이러스가 해외로 확산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고 인명과 재산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22년 말 극단적인 제로 정책은 이미 파산했고 중공은 조기 경보 없이 갑자기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얻은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나와 전국에 전염병 쓰나미 물결을 불러왔습니다. 2023년 초 베이징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최소 9억 명이 감염됐으며 당시 전국 주요 도시의 병원과 화장터에는 시신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고 장례식장 앞에서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으며 심지어 화장터에서는 시신 몇 구를 같이 태우거나 길거리 소각, 수산물 냉동고 시신 보관, 장례식 시설 대규모 증축 등의 참혹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농촌 곳곳에는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여러 집이 장례를 치르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중공 바이러스 전염병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이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우리 먼저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대기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해 공산당의 대약진 운동으로 전국적인 대기근을 초래했고 최소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공 신화통신 선임 기자였던 양지성은 거의 20년에 걸쳐 묘비 중국의 1960년대 대기근 기록을 집필했습니다. 양지성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약 3,6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썼습니다. 자우쯔양의 전 싱크탱크이자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소의 최니지 소장은 중공 내부 비밀 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사망자를 4,300만 명에서 4,600만 명으로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동안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의 수는 당시 중국 전체 인구의 6에서 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은폐 노력으로 많은 민중은 자신의 주변, 촌락, 성읍, 성의 상황만 알고 있을 뿐 전체적인 무서운 진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중공의 세뇌 선전 아래 많은 중국 사람은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공 바이러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수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중공의 너무 많은 거짓말로 외부 세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1월 16일 법륜대법 창시자 류영쩌 대사는 3년 넘게 중공이 전염병을 은폐해 왔으며 중국의 전염병으로 이미 4억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전염병 사망 진실을 보도하자 중공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다음날 17일 발표했습니다. 3년간 4억 명이 사망한 진실에 중공 당국은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고 이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류영쩌 대사가 폭로한 비밀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문득 깨달았지만 이 숫자에 혼란스러운 사람은 3년에 4억 명이 죽은 것을 왜 쉽게 눈치채지 못했는가 라는 기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류영쩌 대사는 코로나19가 주로 공산당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중공을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7월에서 8월에만 중국에서는 청장년청 경찰과 사법 관료들이 밀집해 질병으로 사망했고 고위 관료와 교수들도 잇따라 숨졌습니다. 속담에 미혹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2년 말 많은 중공 원로 당원과 고위직이 사망했는데 이는 하늘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제 역병이 연령을 불문하고 공산당원과 친공자를 데려가고 많은 청장년층과 어린이들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니 하늘이 공산당과 결산할 때가 된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순진한 아이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공은 어린이들의 세뇌 교육을 강화해 어린 시절부터 사악한 당 문화, 늑대 전사 정신, 투쟁 철학을 심어왔습니다. 2019년부터 중공 당국은 자회전, 즉 좌파 쪽으로 가속화하고 왕후닝이 통제하는 선전 시스템은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시어록, 즉 시진핑 어록 등의 아첨하는 내용을 교재로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강제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린이들은 이미 세뇌되어
뇌에 많은 양의 중공 독소가 차 있으므로 중공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의 표적 감염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천상과 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구이저우성 탕핑현 장포향에서 발견된 장자석은 500년 전에 갈라지며 한쪽이 무너져 내렸는데 남은 쪽의 돌 단면에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 망, 즉 중국 공산당은 망한다 라는 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연령과 관계없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의 일원이거나 또는 이러한 사악한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사상적으로 공산당에 동조하거나 편향된 신체적, 사상적으로 공산당적 요소가 있으며 공산당 편에 서는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역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늘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신과 부처의 자비도 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출현은 하늘이 악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이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기회입니다. 만약 천재지변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도태돼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염병 속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특집 기사는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다며 중공은 무례한 정권으로 중화대지에 붙어있는 종양이며 100년 동안 백성을 강요하여 전천투지하게 하고 불법을 박해하여 무수한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중국에서는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짓밟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쇠사슬여 사건은 중공의 성세의 흑막을 밝혔고 극단적인 제로정책 쇠사슬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을 묶고 있는가. 이유 없이 실종된 장시성 소년 후신위는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의 흑막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중공의 마수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까요? 리커창 전 중공 총리마저 불명확하게 죽었으니 오늘날 중국인들은 중공의 살인기계 안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누가 감히 자신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센 역병에 직면한 중국인들의 살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리용조 대사는 2020년 3월 19일 이성이라는 글에서 그러나 현재 중공 바이러스 이런 역병은 목적이 있으며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것은 사당 분자 및 중공 사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태하러 온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들이 좀 보라. 현재 가장 심각한 그런 국가들은 모두 사당과 가까이 한 나라들이며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공 사당을 멀리하고 사당을 위해 줄을 서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붉은 마귀가 있기 때문으로 표면적인 행위가 깡패일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짓을 다한다. 신은 그것을 제거를 시작하려 하는 바 그것을 위해 줄을 서는 자는 모두 도태될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켜보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억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공개적으로 삼퇴를 선언하고 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했으며 중공의 혈기, 즉 피의 깃발에 대고 맹세했던 것을 무효로 했습니다. 아직 삼퇴를 하지 않은 중국인들은 빨리 탈당 사이트에 가서 삼퇴를 선언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소선대의 죽음으로 강제 맹세하여 가입하게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중공에 세뇌되어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합니다. 전국의 전염병이 매우 심각한 지금 많은 중국 어린이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 중국 가정은 죽음의 맹세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삼퇴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